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나머지 부분들 중에 해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그 문제 해결 능력에서 4번하고 5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K사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L대리는 2016년부터 변경된 사내 교육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고 공시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 봤더니 아래의 제시 상황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시 상황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잖아? 그러면 내가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기억이 당연히 안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그죠?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L대리는 올해 강화된 대상별 의무교육 관련 공지를 하려고 한대요.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본부에서 해외사업으로 부임하는 사람들, 본부에서 해외사업소로 부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야? 바로 옆에 보면 해외사무소에서 본부 하반기 귀임자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위쪽엔 본부에서 해외사무소로 가는 사람들 하반기 부임자 이렇게 돼 있고 본부에서 해외사무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나와 있는 게 해외사무소에서 본부 하반기 귀임자 여기가 나와 있죠. 도덕성에 관련된 공통역량 교육을 4시간 동안 이수를 해야 된다. 공통역량 한번 볼까요? 청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네요. 4시간이 있습니까? 있네요.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이해 가죠? 그 다음 과장 이상의 직급인 사람들은 모두 직책별 리더십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하며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직위가 나와야 되죠. 그럼 바로 옆에는 직위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대리 및 직원 과장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리더십 역량이라고 직책별 리더십 과정이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 성과관리와 무역 전문가 2단계 과정 성과관리와 무역 전문가 2단계 과정은 어디 나와 있나? 직무 역량의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죠? 직무 전문 무역 전문가 2단계 과장.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를 해야 된다. 3번. 해외 사무소에 부임을 하게 된다면 워크숍만으로도 36시간의 사무소 역량 강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해외 사무소에 부임했을 때 사무소 역량 강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어디냐? 옆에 보시면 왼쪽에 그죠? 왼쪽에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사무소 역량 강화 과정 그래가지고 36시간의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외 사무소 소장 및 본부장이 어떻게 돼 있어? 나와 있죠. 그죠?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예요. 해외 사무소 부임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24시간을 수료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외 사무소 부임자죠. 부임자. 지금 해외 사무소 보면 이제 귀임자라고 돼 있고 부임자라고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앞쪽에 보면요. 앞쪽에 보면은 본부에서 해외 사무소로 가는 상반기 부임자면 부임자 교육이 뭐라고 되어 있어?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반기 부임자에서도 보면 부임자 교육이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시간 모두 되어 있습니다. 됐죠? 얘도 맞아요. 5번. MBA 과정은 해외 사무소에 부임하는 부장급 이상만 수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MBA를 지금 보니까 앞쪽으로 가면 부장하고 팀장이라고 되어 있죠. 부장 이상이 아니라 누구도 된다는 얘기야. 팀장도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 5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해당 교육 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굽니까? 마닐라 해외사무소 김서연 소장의 직무 역량 교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마닐라 해외사무소 직무 역량 교육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맨 왼쪽 아랫부분에 표에 나와 있죠.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36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워크샵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 사무소에서 본부로 하반기에 귀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귀임하는 거 왼쪽에도 역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박민중 과장의 직무 전문 교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된 직무 전문 교육이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팀 윤지우 부장의 MBA 과정 교육은 아까 표 앞쪽에 있었었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MBA 과정이 8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본부에서 해외사무로 상반기에 부임하는 대리 본부에서 해외사무소로 상반기에 부임하는 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었냐면 공통역량교육이 어디 있나요? 2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4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획부 한해은 지원의 직무공통 한번 볼까요? 직무공통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겠느냐? 지금 보면 그 직급이 지금 뭐예요? 직원이죠. 직원의 직무공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서 작성이 지금 몇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8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작아? 4시간인 4번이 가장 작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먼저 보고 앞으로 돌아가든 뭐 어디로 가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찾는 게 포인트죠. 이 단어들에 비슷한 단어가 어느 표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빨리. 이해 가십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을 해결을 해볼 수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볼게요. 1번은 그냥 문제를 먼저 봐봐. 6번 문제를. 1번 경영기획팀 워크숍 날짜는 연중 상시 수립이 가능하지만 창의 활동과 그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특이사항에 나와 있죠. 왼쪽 표를 보시면 특이사항에 보면 창의 활동의 날과 연계 실시하도록 실시 가능하되 부서 워크숍 추진 시 워크숍 공통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의 활동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1번이 맞아요. 2번 1인당 최대 예산은 10만원 이내이나 경비 잔액은 여입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기획 예산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얘도 표 왼쪽을 봐봐요. 밑에 보면 워크숍 실시 경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면 1인당 최대 얼마? 10만원 이내. 그리고 예산 통제 및 지출은 뭐라고 돼 있냐? 지출 결의, 정산, 여입, 인사교육실 확인을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필의 작성 후에 인사교육실 담당자에게 사본을 제출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어때? 쭉 나와 있죠? 맞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실시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건 기획 예산실의 담당자는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그 위에 보면은 위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그 운영 방안 있죠. 운영 방안에도 보시면 예산 통제는 기획 예산실 담당자 확인이란 내용도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뒤에 3번 운영 방안을 봐봐. 거기에 보면 워크숍 그 예산 통제는 뭐냐? 기획 예산실 담당자랑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신제품 개발팀 워크숍의 목표는 올해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및 장애 요인이 도출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를 한번 볼까요? 맨 앞에 목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환경을 부서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추진 방향 및 목표 팀워크를 강화해서 부서 업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즉 어떤 의미야? 약간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죠. 으쌰으쌰해서. 근데 여긴 뭐야? 지나간 상황을 되돌아보자는 얘기지. 애로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잘못 수립한 곳은 어디가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문제를 먼저 보고 최대한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넘기죠. 넘기면 보면 이제 9번이 있습니다. 9번이 있는데 9번에 농협직원 A, B, C, D 이 중 5명이라고 돼 있어요. A, 그 다음에 이제 B, C, D, E가 이제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출장을 위해서 기차역에 모였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4명은 탔으나 1명은 타지 못했다. 1명은 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5명의 진술을 통하면 기차역에 남게 된 사람은 누구냐?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1명이 거짓이래요. 1명은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한번 볼까요?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나는 D와 함께 광주행 열차를 탔다. 그 다음에 C, 나는 A와 함께 부산행 열차를 탔다. 기차역에 남은 사람은 A 혹은 C이며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탔다. 그 다음에 기차역에 남은 사람은 A와 B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러한 문제에 참거짓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뭐로 시작을 하는 게 좋냐면 모순이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모순이 되는 문항이 있느냐, 문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A를 봅시다.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탔다. 자기 혼자 돼 있는 거고.
B를 한번 볼까요? D와 함께 광주행 열차를 탔다. D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차역에 남는 사람은 A 혹은 C이며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탔다. 둘이 그럼 어때요? 모순이죠. 왜? B는 D와 함께 광주행 열차를 탔다 그랬는데 D는 뭐라 그랬어? 부산행 열차를 탔다 그랬잖아. 그럼 둘이 모순이야.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뭐라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봐봐요. B가 거짓이면 나머지는 다 참이란 얘기니까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탄 거야. B는 거짓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C는 A와 함께 부산행 열차를 탔다. A와 함께 부산행 열차를 탄 거죠. 둘 다 어디? 부산을 탄 거예요. D를 볼까요? 기차역에 남은 사람은 A 혹은 C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A 혹은 C 둘 중에 하나에서 남은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자, 이번에는 D가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D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요. A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산행 열차를 탄 겁니다. D가 거짓이에요. B가 이제 참이야. D와 함께 광주행 열차를 탔다. 이거 여기다 했을까요? 광주. 얘도 광주. 이렇게 되는 거야. C는 나는 A와 함께 부산행 열차를 탔다. 나는 A와 함께 부산행 열차를 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E는 뭐야? 기차역에 남은 사람은 A와 B는 아니다. 얘도 참이죠.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얘가 안 탔네. 그죠? 얘가 안 탔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차역에 남게 된 사람은 누구냐?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을 보죠. 10번은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농협에서는 농협의 홍보 차원에서 농협 노래자랑을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이? 9명이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 결과 A, B, C, D 중 한 명이 수상을 했대. 이건 다른 색으로 쓸까요? A, B, C, D 중 한 명이 수상을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E, F, G, H, I 중 한 명이 수상했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수상하였는가에 대한 관해 심사위원 5명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3명의 진술이 참이래요. 4명이면 참 좋겠는데 그죠? 3명이 참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경우의 수를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봐봐요. 심사위원 1번을 봐봐. A, B, C, D, A, B, C는 모두 탈락했다. 심사위원 2는 E, F, G, H는 모두 탈락했다. 탈락한 인원들이 굉장히 어때? 많죠. 그래서 어떻게 간주를 할 거냐면 이렇게 볼 겁니다. 심사위원이요. 여기다 쓸까요? 심사위원이 1, 2번이 있잖아요. 1, 2번이 모두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 2번 모두 참. 1번도 참, 2번도 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둘 다 참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A, B, C는 모두 탈락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탈락이야. 그죠? 참이라고 하면 E, F, G, H는 모두 탈락했다. 그러면 E, F, G, 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상한 인원이 바로 나오죠. 누구랑 누구로 나와? D랑 I로 나오게 돼요. 그럼 봐봐요. 심사위원 3번을 봅시다.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 한 명만 수상했죠. A, C, H,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 A, C, H, I 한 명 수상했죠. 근데 그 밑에 볼까요? A,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하였고 라고 되는데 A,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하였고 그 다음에 F, G, I는 모두 탈락했다. F, G, I 모두 탈락했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지금 보니까 거짓이란 얘기죠. 그죠? 자, 생각해 볼게요. A, B, C가 모두 탈락했다를 참이고 E, F, G, H를 모두 탈락했다라고 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죠? 참이라고 했을 때 그럼 한 명만 거짓이 되는 거잖아. 두 명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근데 3, 4번이 참이 돼 버리죠. B랑 I 중에서 한 명 수상했고 A, C, H, I 에서 한 명 수상했잖아. 둘 다 참이 돼 버려. 그럼 이런 경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심사위원 1번이 맞고요.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A, B, C는 모두 탈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거짓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탈락한 건 아니야. E, F, G, H는.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되는 건데 3, 4번이 만약에 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3, 4번이 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3, 4번이 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 4번이 참이야. 그러면 봐봐요. A, B, C라고 3, 4번이 참이 되는 거니까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한 거죠. 근데 B가 아니니까 I가 수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A, C, H,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을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이니까 A, C, H, I A, C, H, I니까 한 명만이 수상했죠. 그럼 H는 아니란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5번이 거짓이라고 치면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했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E, F, G, I는 모두 탈락했다. 그럼 F, G, I가 모두 탈락했다가 어떻게?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 나올 수가 없어. 얘도 나올 수가 없어. 자, 이번에는 제가 3, 4번이 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3, 4번이 참이 아니라 이번에는 3, 5번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3번, 2, 3번. 2, 3번. 그러니까 1, 2, 3, 4 이제 이부터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는 동그라미 X고, 그죠? 얘는 동그라미 X고 2, 3번이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1, 4, 5가 참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A, B, C는 탈락이야. 5번이 참이래. 4번도 참이고 A, C, H, I A, C는 버렸고 H, I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되고요.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수상을 해야 돼요. F, G, I는 모두 탈락했다. F, G, I는 모두 탈락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번은 거짓이지.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을 했다. 오케이. 거짓이 되는 거고 A, C, H,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 그럼 얘는 얘가 수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럼 얘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 맞아요. 그러면. 그럼 누가 수상한 거야? H가 수상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누가? D가 가능하거나. 문제에서 됐죠? 선발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뭘 볼 거냐면 1번이 거짓이고 2번이 참인 경우. 그럼 2번이 참이란 얘기는 E, F, G, H는 다 틀려야 돼.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봐. 5번이 거짓이야. 그럼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했다는 얘기가 거짓이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거짓이야. 그 다음에 F, G, I는 뭐야? 탈락했다라고 되어 있다. 탈락한 건 아니란 얘기인데 이것도 무조건 어때요? 모순이에요. 이거 다 안 돼.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이번엔 여기를 X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동그라미 잡고 X5로 잡죠. 그럼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EF, GH는 모두 탈락이기 때문에 여긴 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지금 네 번째로 보면 A, C, H, I 중에서 한 명이 수상한데 H 버리고 A, C, H, I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3번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한 거니까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요. 그럼 남는 빈칸은 누구만 남아? H. 그 다음에 누구 남아? D, C, A 이렇게 남는 거야. 이해 가죠? 자, 그러면 A, C, H, I 중에서 지금 한 명만 수상한다고 했으니까 A, C 중에 한 명이겠죠?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한데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하고 그죠? 이 F, G, I는 모두 탈락한데 F랑 G랑 I는 모두 탈락이지. 그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3명만 반드시 설만된 사람인데 3명의 진술만 참이래. 그죠? 3명의 진술만 참이돼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죠? 요거 같은 경우 H도 H가 여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럼 F, G, I는 모두 탈락한 거죠.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요거만 남아요. 근데 B를 저기 어디야? 그 D를 봐, 4번을 봐봐. A, C, H, I 중에서 그럼 요거 셋 중에서 요거 둘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한 거잖아. A랑 C 중에서. 근데 3번이 거짓이라고 했잖아.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라고 했으니까 B도 버리고 I도 버린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A, C, H,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고 했으니까 H랑 I랑 안 되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라고. 그죠? 이렇게. 근데 심사위원 1번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A, B, C는 모두 탈락했다라고 돼 있는데 모두 탈락한 게 지금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해 가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5번이랑 비교해봤을 때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했고 여기가 수상이 되든가 여기가 수상이 돼야 돼. 이해 가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돼? A, C, H, I 중에서 한 명만에 수상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A, C,
HI. 그럼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네들이 반응 자체를 봤을 때는.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반드시 설반된 사람은 어떻게 해? 구해내기가 힘들죠. 그죠? 구해내기가. 그 다음 볼게요. 그 밑에.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동그라미 X5라고 넣을 거예요. 이번엔. 그러면 이제 얘도 역시는 어떻게 돼요? EFGH는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B가 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참이니까 B랑 I 중에서 한 명만 수상한 거야. 여기랑 여기 중에서 한 명만 수상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다섯 번째도 참이잖아요. 그럼 A랑 D 중에서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돼요. 여기랑 여기 중에서. 근데 이 FGI는 모두 탈락했다. FGI. 그럼 얘도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아? 이렇게 남아요. 근데 세 번째가 참입니다. B랑 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을 했대. 근데 I가 탈락이잖아. 그럼 여기 수상한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CHI 중에서 한 명만이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ACHI. 그럼 여기를 다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AC를 빼야 돼. 그러면 한 명만이 수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명이 아니란 얘기잖아.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수상 인원은 몇 명이라고 돼 있어? 한 명이. A, B, C, D 중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되고, E, F, G, H, I 중 한 명이 수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다 틀렸잖아. 그럼 얘도 돼, 안 돼? 얘도 안 돼. 요 라인도 여기도 안 돼. 그죠? 무슨 조건 때문에? EFGHI 중 한 명이 수상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잖아. 몰랐었는데 여기서도 한 명이 나와야 돼 지금.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확실하게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게 좀 많죠? 생각할 게 좀 많은데,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지금 다 탈락시키는 경우 있잖아. 지금 그 문제에서 심사위원 1, 2번 요것들이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된다. A, B, C, D 중에서 여기 수상자가 한 명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요? 조금 복잡한 문제기는 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정보 능력을 볼 겁니다.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을 보시면 여기서 몇 번째를 볼 거냐면 3번을 볼 거예요. 3번을 보시면은요. 다음은 반가산기의 진리표이다. 연산자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S의 부울대 수식으로 옳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영역을 지금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면 아웃풋이 지금 썸은 0이 나오고 캐리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1,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1, 2를 집어넣었을 때 캐리가 뭐가 나와? 1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생각해봐. 뭘 생각하냐면 AND랑 OR랑 노아, 낫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랑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있는데, 여기서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지금 0이 나오잖아.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AN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나요? AND에서? 아니죠. 곱하기니까. OR는 어때요? 캐리 때문에 안 되죠. 캐리. 그죠? OR 같은 경우는. OR는 그냥 단순히 뭐 한 거야? 덧셈이잖아. 그지? 덧셈이란 말이지. 그럼 문제에서 봐봐. 낫은 뭐냐? A'이냐?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는 A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B를 붙이고 not A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부정하고 곱한 건데, 지금 이제 0을 집었을 때 B가 0이니까 A도 0이니까 무조건 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A'이 1이 나오고 B가 1이 나오니까 얘가 뭐가 나올 수 있어?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1,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집어넣었을 때는 A'이 0이고 B는 1이야. 역시나 1이고 B는 0이야. 그럼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위해서는 앞쪽에 나와 있는 그 1, 2번 문제 있죠? 1, 2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 조직이해를 볼게요. 조직이해. 지금 조직이해에서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 수압 분석에서 지금 1번을 볼 건데, 자, 봐봐요. 애견 카페의 수압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옳은 거는 뭘 확인을 해야 돼? 거기서 나와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요? 지금 강점 같은 경우에는 견종 보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약점도 인테리어 노후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번 고가의 음료 가격으로 고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므로 라고 돼 있잖아. 근데 고가의 음료 가격은 뭐야? 약점이에요. 근데 이걸 강점이라고 해석한 거잖아. 그럼 틀렸어. 그 다음 경쟁업체의 개업은 우리 업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쟁업체의 개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어디로 볼 거냐면 위협을 한번 볼까요? 인근 새로운 애견 카페 오프. 이거 위협으로 보는 거지. 잘 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많은 애견수는 다양한 견종을 원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강점으로 볼 수 있다. 강점 보니까 많은 애견수 돼 있나요? 다양한 견종 보유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 애견 시장의 확대는 곧 레드오션이 될 거라고 기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국내 애견 시장의 확대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회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수합 분석에서 강점으로 되어 있는 건 강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약점으로 되어 있는 건 보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화장품 회사의 회의록이다. 이를 보고 아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4번하고 3번을 볼 건데 3번을 보시면 회의록에서 유추할 수 없는 내용. 회의 참가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에 보면 상단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작성자 역시나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 마감일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결정사항에 나와 있죠. 시장조사 마감일. 그 다음에 완성될 제품의 필수 기능 어디 나와 있어요? 회의 내용의 상단에 보시면 아이브로우 자동형, 뭐 브로우 카라, 뭐 하이라이터 이런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충원될 인력수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유추할 수 없는 내용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중 각 화장품 회사의 앞으로의 일정과 다른 보기를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편성될 개발팀은 25일까지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편성될 개발팀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어디 나와 있어요? 결정사항에 나와 있죠. 개발팀 별도 편성 25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외부 인력 모집일은 30일이다라고 하는데 외부 인력 충원이 30일까지죠. 인력 충원이 30일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모집일은 어떻게 돼야 돼? 30일보다 앞당겨져야겠지.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 거야? 2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 지역농협 직무적성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드렸는데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본인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어떤 그 뭐 조직 이해라든가 어떤 상황 판단이나 비슷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맞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게 그냥 관건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했었던 방법들 그죠? 문제 읽은 다음에 중요 단어들 포인트라는 게 있어.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잘 이 시험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농협 직무적성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